모든 이승의 원한을 뒤로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과 함께 승천하려 했던 팔척귀.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은 차갑게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승천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연인의 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인간이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대비와 풍산, 그들의 손으로 연인의 혼은 다시 이 땅에 묶였고 팔척귀는 천도를 잃은 채 다시 이승으로 떨어졌습니다. 팔척귀는 그것이 인간의 손에 의한 배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늘이 닫힌 줄로만 알았고 연인의 혼이 그 문을 먼저 통과한 것이라 믿으려 했습니다. 단 하나의 믿음, 사랑하는 이를 따라 함께 떠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나만으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불살라 연인과 함께 천도로 향했던 그 밤, 팔척귀의 눈에는 눈물과 미소가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비와 풍산의 짓인 것을 알게 된 그날 이후 팔척귀의 원한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인의 혼이 다시 봉인되었음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력한 귀가 되어 돌아올 것을 맹세했습니다. 대비는 혼자 향실에 앉아 오래된 부적과 붉은 비단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풍산을 시켜 팔척귀의 연인, 수살귀의 혼을 다시 봉인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한때 천도의 문턱까지 이른 여인의 혼을 대비는 비밀스러운 의식으로 끌어내려 이 땅에 묶어버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팔척귀의 원한이 다시 불붙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풍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를 이 궁에 다시 들이시겠습니까, 대비마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혼을 풀어주면 팔척귀도 대비는 조용히 풍산을 노려보며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너도 봤겠지. 내 아들 영인대군을 죽인 그 귀, 분노와 저주로 움직이는 존재. 그렇기에 이 궁에서 가장 유용한 칼이 될 수 있다. 풍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부적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 없었고 달빛마저 먹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셋이다. 왕, 원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중전 뱃속의 아이. 팔척귀의 원한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그 원한이 끝나기 전까지 이 궁은 절대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창밖 멀리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풍산은 등을 돌려 부적을 다시 조심히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대비의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팔척귀는 이제 다시 궁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왕과 중전, 그 뱃속 아이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궁 깊은 곳 대비의 침전. 향불이 피워진 방 안은 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 앉은 대비와 풍산은 붉은 천 위에 무언가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흔적은 완전히 지웠겠지. 대비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풍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천도문서와 의식용 물품들은 모두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열이와 강철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게 둬라. 어차피 이제 되돌릴 수 없다. 대비는 붉은 천 위에 놓인 복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복문에는 팔척귀의 이름이 검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의식의 일부는 시작된 상태였고 대비의 손놀림은 익숙하고도 주도면밀했습니다. 이제 그 귀는 나의 칼이야. 내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베게 될 것이다. 풍산은 말없이 향을 더 피우며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개의 인형을 꺼냈습니다. 왕, 원자, 그리고 중전을 상징하는 인형들. 인형들의 임에는 각각 작게 천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하늘의 축복이 아닌 저주의 도장을 의미했습니다. 대비는 인형 하나를 들어 뱉듯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부터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가장 약하다. 그 아이의 숨이 끊기는 순간 이 궁의 균형도 무너질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붉은 복문이 스스로 바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위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검은 기운이 뱀처럼 기어다녔고 향불은 갑자기 파르르 떨리며 붉은 연기를 토해냈습니다. 한편 강철은 말없이 왕과 함께 강가에 섰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백성들이 저주받은 곳이라 꺼리던 강, 바로 수살귀 막돌이 산다는 강이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나와? 왕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강철은 짧게 대꾸했습니다. 나와. 내 피냄새에 미쳐 있거든. 왕이 칼로 손을 베어 피를 강에 흘리자 그 붉은 방울이 탁한 강물 위에 번지고 공기가 급속히 싸늘해졌습니다. 철썩. 검은 그림자가 물 위로 솟구쳤고 순식간에 왕의 발목을 낚아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강철이 왕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썩은 혼령과 저주가 응축된 귀의 기운이 짙게 깃든 강물이었습니다. 강철이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시야가 어두워질 즈음 강물 속을 가르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비늘, 은빛 눈동자. 날렵한 물살처럼 다가온 그는 바로 이무기 비비였습니다. 형, 또 이런 데서 왜 이래? 비비는 강철이와 왕을 양팔로 안아들고 단숨에 수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비비는 왕과 강철이를 조심히 강가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왕은 땅바닥에 누워 연신 물을 뱉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강물 속에서 다시 한번 음습한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막돌의 기척이 또다시 이들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박하고도 청명한 방울 소리, 그리고 짧은 진원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은 떠나거라. 피는 맺혔어도 이승의 인연은 이쯤에서 끊거라. 열이었습니다. 하얀 무복을 입고 머리엔 붉은 천을 묶은 채 그녀가 강가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그린 부적을 쥐고 있었고 입술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열이는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며 부적을 강물 위로 던졌습니다. 여기서 멈춰. 그 말이 끝나자 부적에서 붉은 빛이 퍼졌고 물속에서 막돌의 형체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발목을 끌어당기는 기운도 얼어붙는 서늘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열이의 살풀이 이후 중전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팔척귀의 원한은 다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왕실을 향해 똑바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중전은 자다가 갑작스레 배를 움켜쥐며 일어났습니다. 태아가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침전문이 벌컥 열리며 궁녀가 달려 들어왔지만 중전은 이미 창백한 얼굴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 열이를 불러라. 중전은 떨리는 손으로 뱃속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니? 무사해야 한다. 너만은?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용히 창호문이 흔들리며 열렸습니다. 중전은 몸을 돌리려다 갑작스레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닌 길고 시커먼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움직이며 점점 가까워졌고 그 중심에서 붉게 빛나는 눈동자가 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팔척귀의 기운이 중전의 방 안에까지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착한 열이는 궁 앞에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을 나설 때 팔척귀는 천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문을 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믿음이 깨어졌고 누군가 그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밤의 궁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발밑에 돌바닥마저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마, 열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갑고도 뜨거운 기운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 속에서 열이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팔척귀가 아직 머물고 있다는 것을. 중전은 앉은 채로 열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끝,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혼란이 방 안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리는 천천히 중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사하셨습니까?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중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시선은 방 안의 어딘가를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 순간 저기서 누군가가 날 보고 있었어. 중전의 손이 가리킨 곳은 창호 너머 희미한 어둠 속. 여리는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향, 잔열, 그리고 깊은 원한의 냄새. 팔척귀는 방금 전까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마, 지금부터 제가 의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팔척귀의 기운이 머무는 곳은 그 원한이 곧 피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중전은 두 손으로 뱃속을 감싸주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리는 자신이 지닌 짐 속에서 조심스레 명두를 꺼냈습니다. 고대부터 무당들이 신령을 비추는 데 쓰던 청동 거울, 그 표면엔 희미하게 팔척귀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가운데에 놓고 천천히 정화수를 붓듯 거울 위에 복문을 펼쳤습니다. 순간 거울 표면이 일렁이며 낯선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붉은 실과 복문을 꺼내 바닥에 작은 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의 혼이 남긴 기운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혼이 이곳에 남기고 간 잔영이 있다면 곧 나타날 겁니다. 중전은 이불을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귀가 정말 다시 돌아온 것이냐? 여리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혼이 이 땅에 묶였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팔척귀의 천도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진안에 모이자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공간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리는 그 속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팔척귀. 그의 형상은 연기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났고 붉은 눈동자가 천천히 여리와 중전을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몸을 틀어 뱃속 아이가 있는 중전의 배를 향해 느리게 손을 뻗었습니다. 물러서십시오, 마마. 여리는 재빠르게 손바닥을 치켜들고 부적을 날렸습니다. 붉은 글자가 적힌 종이가 허공에서 불타오르며 기운을 쳐냈고 팔척귀의 형상은 파르르 떨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리는 중전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봉인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중전은 떨리는 눈으로 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리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연기를 가르고 더욱 단단한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는 다시 기세를 높이며 진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리는 명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문 위에 자신의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붉은 점이 복문의 중심을 적시자 주위의 공기가 급격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두의 거울 표면이 갑자기 파르르 흔들렸고 거울 속에서 팔척귀의 눈이 다시금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강철아, 지금이야. 같은 시각 강철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복문이 반응했다는 신호를 감지하자 곧바로 침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팔척귀의 기운은 다시 한번 거칠게 일렁였고 거울 속에서 손이 튀어나오려는 듯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지금부터 홀령을 진안에 가두겠습니다. 여리는 진 중앙에 복문을 올려놓고 네 방향으로 부적을 던졌습니다. 각각의 부적이 연기 속에서 불타며 선명한 금줄로 바닥을 긋자 그 안으로 팔척귀의 기운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밖 어딘가에서 낮은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풍산이 귀를 다시 끌어내려는 의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이를 악물며 복문을 눌렀습니다. 팔척귀의 기운은 명도 안에서 크게 요동쳤고 거울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는 손을 뻗어 복문을 덮었지만 바로 그 순간 거울이 깨지는 듯한 파열음이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명도의 표면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튀었고 복문에서 번지는 금줄이 찢겨 나갔습니다. 여리는 놀란 눈으로 손을 거두며 외쳤습니다. 진이 깨졌어. 봉인이 끊겼어. 팔척귀의 기운이 격렬하게 진 바깥으로 퍼져나가며 방 안의 촛불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어둠이 퍼졌고 중전의 뱃속을 향한 살기가 진 안을 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 여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은 아이부터 지켜야 해. 물러서 여리. 여리는 이를 악물고 중전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마마, 지금 당장 침전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잠시만이라도 아이를 이 기운에서 떼어놔야 해요. 중전은 떨리는 눈으로 여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모성은 분명했습니다. 강철이 앞장서서 문을 열었고 바깥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복도를 따라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의 형체가 침전 안을 완전히 장악한 채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은 흐릿했지만 그 존재감은 감히 등 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더 빨리요, 마마. 여리는 중전의 허리를 받치며 계단 아래로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강철은 뒤를 돌아보다가 부적 하나를 벽에 붙이며 외쳤습니다. 이건 잠깐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야. 여리야, 저 나무 회랑까지만 가면 돼. 팔척귀는 부적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어둠 속을 뚫고 더욱 강력한 기운으로 덮쳐왔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아이를 쫓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회랑 끝에 숨겨진 출입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 문은 무녀들이 쓰던 비밀 통로야. 일단 이 안으로 숨기만 하면 당분간은 기척을 감출 수 있어. 중전은 통로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여리는 다시 명두의 파편을 꺼내 그 기운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 익숙한 기척이 명두의 잔흔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뭐지? 여리는 조용히 속삭이며 거울 조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잠시지만 팔척귀의 붉은 눈동자가 다시 스쳤습니다. 그 눈동자가 응시하던 방향은 중전의 뱃속이 아닌 바로 여리 자신이었습니다. 강철이 숨을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여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명두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그 눈빛 전에도 본 적 있어. 아주 오래된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며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마주쳤던 이의 기운을 알아보는 것처럼. 넙덕 할머니,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과거 선왕시대 궁에 드나들며 혼을 천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장군의 혼을 오래도록 가슴에 두고 계셨었는데 그 장군이 혹시 그리고 동시에 중전의 뱃속에서 다시 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여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 안에도 무언가 남아있어요. 강철이 놀라서 돌아보자 여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팔척귀의 기운이 잠깐이지만 아이에게 스며들었어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자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 사람은 조용히 숨죽인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팔척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강철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밤, 그 끝에서야 비로소 서로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강철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말을 이었습니다. 강철아, 나 진짜 무서울 때 왜 자꾸 네 얼굴이 떠오를까? 강철은 피식 웃으며 시선을 살짝 피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날 떠올린다니 나쁘지 않네. 여리가 짧게 웃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어. 네가 옆에 있는 거, 네가 없던 날보다 있었던 날이 더 익숙해서 그런가 봐. 강철은 말없이 여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장난스레 덧붙였습니다.
그 말 이상하게 가슴이 뭔가 톡 건드려졌어. 원래 이런 느낌이 나는 거야? 강철은 대답 대신 조심스레 여리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스쳤을 뿐인데 여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을 빼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따뜻했습니다.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하네? 여리가 나직이 말하자 강철이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차가워서 그런가 봐. 말도 안 되는 대화였지만 둘 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웃음이 터지진 않았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순간 여리는 잠깐이지만 강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실수인 듯 아닌 듯 아무 말 없이. 강철은 어깨에 닿은 여리의 머리 무게의 순간 몸이 굳었지만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무기로 태어나 수많은 혼의 기척을 경험했지만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살짝 간지럽고 낯설고 이상하게 두근거리면서도 편안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 이럴 때 가슴이 찌릿하다고 하나? 심장이 살짝 튀는 느낌. 나 지금 그거 처음 느껴봐. 말없이 그렇게 기대어 있는 시간, 팔척귀도 저주도 왕실도 잊은 채. 그 짧은 숨결 하나만큼은 이 밤의 끝까지 서로를 지탱해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한편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